자, 이번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결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는데,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전액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원래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부와 함께 여러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해오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폐지 부분을 먼저 떼내서 이 부분만 개정안을 따로 발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우자 상속재산 공제 한도를 폐지하자는 그런 얘기는 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자, 일단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했을 때 이걸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중 과세 방지의 측면인데요. 여기 개정안의 제한 이유를 보면은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면 동일 세대에 대해서 두 번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중 과세 아니냐, 이런 얘기죠. 생존 배우자도 아무래도 자녀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경우에 배우자에 대해서 일단 상속세를 면제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국가는 상속세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국제적 추세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ECD의 많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한 없이, 그리고 증여세 없이 부부끼리는 증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3월 7일에 국민의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해 줄 테니까 최고세율 인하 부분 제외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한번 발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일부분을 떼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씀드렸죠. 당론으로요. 개정안을 보고 난 뒤 24년 3월 22일에도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우자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그런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위해서는, 그리고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와 같은 발언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정안의 주요 조항별 변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하되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여기서 이런 한도 규정을 삭제하게 돼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13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당연히 배우자에 대해서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서 보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마업상속공제라든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든지 재해손실공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상속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기술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이게 궁금하시죠?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상속세가 전액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가능한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방향으로, 물론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는 잘 이용을 하셔야겠죠. 그런 방향으로 상속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이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30억이었기 때문에 3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각성이라든지 사전에 여러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법정 상속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이 1.5대 1의 비율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할 것인지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자녀들의 유류분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상의가 가능하다면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사전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 전략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언제 사망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으로 해볼 만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결국 배우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상속은 자녀를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에게 일단 상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바라보실 건 아니고 큰 틀에서 결국은 자녀로서의 상속을 염두에 두시고 배우자로의 생전 증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동의한 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폐지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 상속세와 관련된 우리 제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배우자의 재산 형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향의 법 개정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당은 당론으로 이걸 정한 것이고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 아니면은 기업 소유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자 여러 가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빠르게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